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상의 변증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상의학은 추나 추동과 같이 그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사람을 구분할 때. 그러면 도대체 비율이 어디가 많을까라고 구분이 되잖아요. 도대체 소양인이 많은지, 태음인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논쟁거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대소음양인을 이금시 목경 일연만인수로 대략 논지하면 즉 태음인이 5천이냐요 소양인이 3천이냐요 소음인이 2천이냐요 태양인수는 절소하야 일연 중에 혹 3, 4인 10여인이니라. 태소음양인을 사상인을 이 금시, 지금 금시는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1년 한 고을에 10,000명이라고 가정해도 한 고을에 되게 한 10,000명 정도 샀나 보죠. 그래서 한 고을에 10,000명 정도를 이제 목견,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제 내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략, 대체적으로 논할 것 같으면 대략 뭐 이재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대략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대충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태음인은 5,000명이고 10,000명 중에 50%네. 소양인은 3,000명이고 30%, 소음인은 2,000명, 20%네요. 태양인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적어서 1년 10,000명 중에 혹 3, 4인 1%도 안 되네. 10,000명의 1%면은 100명인가요? 100명도 안 되네. 그죠? 0.1%네. 3, 4인 되지 않으면 10여 명밖에 안 되더라.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0.1% 좀 넘는데. 이렇게 이재만 선생님은 보셨어요. 그 번역을 보면요. 태소음양인을 이제 1년 한 고을에 10,000명의 숫자로 보는 것으로 대략 논할 것 같으면은 태음인은 5,000명, 소양인은 3,000명, 소음인은 2,000명, 태양인의 수는 적어서 3, 4명 내는 10여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태양에는 없어. 사상의학이 아니라 삼상의학이야. 라고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보면요. 이제 동의수세본이라는 책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술이 됩니다. 이제 초본권이라고 해서요. 동의수세본을 쓰기 전에 미리 그 초안을 잡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초본권을 봤더니 거기는 태양인이 4, 5명, 소양인이 3,000명, 태음인이 5,000명, 2,000명이래, 소음인이. 근데 가보본이라서 그 동의수세본을 줬어요. 초판본이라고 하고 가보년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북도의 산곡, 북쪽 지역에 산곡은 산골이래요. 그 산골 지역에 사는 사람, 즉 북도의 산곡에 사는 사람들은 봤던 여기에는 태양인이 한 10명 정도, 11명, 소양인이 5,000명, 태음인이 3,000명, 소음이 똑같네. 이게 달라요. 그죠? 그리고 남쪽에 원야는 평야라는 뜻입니다. 평평한 동네. 평야 지역, 그러니까 산악 지역과 평야 지역 이렇게 보면 돼. 평야 지역에는 태양 똑같은데 소양인이 4대 4, 40%래요. 여기는 똑같고. 그랬다가 몇 년 뒤에 개정판을 냅니다. 신축년에 대해서 신축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이제 지금 개정판을 동의서본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원문 다 본 거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신축본을 기준으로 원래 마지막 개정판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처음 쓸 때와 처음 이제 초고 잡을 때와 동의서본 저술할 때와 나중에 개정판에는 다시 소양인은 3,000명, 태음인이 많아져요. 그죠? 자, 여기,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재마 선생님이 보셨을 때,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기 보는 관점에서 조금씩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재마 선생님 의학 경험이 이때는 아무래도 더 적었을 것이고, 좀 더 많아졌겠죠, 뒤에는. 이런 경험,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더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태음인은 50%야, 소인은 30%야 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그때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 비율은 계속 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죠. 항상 똑같을까요? 이재만 선생님도 몇 년 사이 이렇게 다르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 때에는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부분만 봤으니까. 근데 옛날 책들을 발견이 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30%, 50%, 40%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그 관점의 차이였구나. 지역에 따라 달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런 산골 지역에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과, 여기는 이렇게 좀 높은 데 가면 시야도 트입니다만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런 평야 지역은 어때? 쫙 지평선이 보이죠. 느낌이 다르죠. 산악 지역과 평야 지역이 같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평야 지역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살아남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싫으면은 떠날 거예요. 자, 이거를 딱 봤을 때, 탁 트여서 시원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썰렁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떠날 것이고, 이사를 가거나. 그죠? 그럼 비율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체질 분포는 결국은 지역에 따라 또 직업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어떤 직업군에도 특정 사람이 모이게 돼.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회계감사를 한다. 세무사를 한다. 그런 사람 꼼꼼한 사람이 모이기가 좋은 거지. 덜렁거리는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그잖아요. 은행 돈 수치 계산하는 사람은 정밀해야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영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대외적으로 그냥 낯선 데 가서도 영업을 잘해. 사교성이 있어야지. 그런 걸 꺼려하는 사람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구분이 돼 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됐은 동안 또 하나는 직업에 따라서 분류에다 또 아프리카냐, 아시아냐, 이런 것도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지역 사람,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하라지에서 사망한 사람이 같을까요?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몽고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요,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 지역 사람들은요, 낮에 햇살이 무지하게 뜨거워요. 자외선이 얼굴이 빨갛게 타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져요. 그런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그리고 평야 지역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에스크림이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연구들을 이재마 프로젝트에서 했어요. 몽고 지역이나 베트남 지역, 일본 이런 데 가서 체질 비율도 분석도 해보고 했던 논문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 현재 연구 중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저도 언급하는 말이 이상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리면은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 어떻게 진찰을 할 것이냐. 한국인과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도 소음인이 있고 태양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소음인과 아프리카의 소음인의 차이는 있겠죠. 같은 소음이라 하더라도. 적도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뜨거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도 사실은 봄, 여름, 가을에 기온 차이는 나요. 물론 겨울같이 춥고 이러진 않죠. 우리나라 같이. 하지만 거기도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쪽을 가봤더니 우리는 한 영상 한 20도, 15도 돼서 우리는 덥다고 느끼는데 거기는 춥다고 그러더라,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련인 지역, 러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 오면 어떨까, 겨울에. 따뜻하겠죠. 오히려. 우리는 추운데. 영하 30도 사는 사람이 영하 5도에 오면 어때요? 따뜻하게 느끼잖아요. 상대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태양인의 숫자가 되게 적었거든요. 왜 적을까? 이런 논쟁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 태양인에 같은 음식이나 약이요, 일반 쌀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망률이 높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영양이 좋아지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대체가 됩니다만 생존율이 높아졌으면 예전에는 태양인의 어린아이가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숫자가 좀 적어들었고요. 또 나라가 혼란하거나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전우가 총 맞으면 전우 먼저 났으면 또 총 맞죠. 그죠? 흥분해서 먼저 났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태양인이 그럴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태양인은 이제 골반 쪽이 약간 협소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뭐 두세 명 이랬대요. 지금도 두세 명 맞으면 옛날에 두세 명 별거 아니거든요. 보통 옛날에 10명, 뭐 5-6명, 10명 이렇게 낳는 집안이 많아서 그거에 비하면 적었으니까. 그래서 출산을 많이 못한 태양인 엄마들이 출산을 많이 못했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이 태양인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재만 선생님도 계속 그 혼동한 게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태양인인데 뭐 소음인으로 진찰을 했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적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뭐 0.1%는 아니고요. 지금 대략 임상 경험에 의하면은 대략 전체 인구의 약 4 내지 5%까지 보기도 해요. 물론 주장하는 학자마다 얘기는 다릅니다만 예전보다는 태양인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더라. 왜? 이제 이거 먹고 살만하고 음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고 또 그 출산 요새는 제왕절개라는 게 또 가능하고 그리고 진찰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전보다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 사상의 체질 분포에는 산악지역이나 평야지역이나 다르듯이 또 시대별로 약간씩 달랐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분포도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 소양인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태음인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동양의 소음인과 서양의 소음인이 다르게 행동하겠죠. 하지만 소음이라는 건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을 좀 해야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일단은 사상 체질의 분포와 이런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차 이제 체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의 주제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